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고요. 카페라떼 회원분들에게는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고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화장품 관련된 내용 올려드렸고요. 그 화장품 관련 내용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수출 데이터가 5월달 수출 데이터가 지금 다른 어떤 섹터들의 수출 데이터보다 가장 섹시하다. 그래서 2분기 때 QOQYY로 가장 좋은 수출 데이터가 나올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장품은 시장에서 가장 주도주급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있었던 6월 3일에 있었던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이 좀 빠졌는데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일단 저녁에 보니까 이 고용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가 있는데 ISM 제조업 지수가 마탱이가 가서 그런지 지금 여기 미국의 채권금리가 10년물이 4.5를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제조업이 좀 둔화되고 있는 와중에 10년물 채권금리가 낮아지게 돼버리면 아마 바이오 쪽으로 더 시장이 포커싱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을 지난번에 이제 영상에서 조금 이제 일찍 올려드렸는데 6월달에 사고 싶다. 6월달에 사고 싶은 이유가 아스코가 끝나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6월달부터 이벤트가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꽤 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것들을 좀 바스켓으로 좀 담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게 이제 6월부터 8월에 렉나자 관련된 이벤트가 있는 게 이제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인데 오늘 좀 너무 세게 올라가지고 또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신규로 이제 편입을 하기엔 좀 그렇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알테오젠이나 삼천당 제약처럼 이미 계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에 의해서 바스켓으로 좀 담아볼 만한 기업들이 추가로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있었던 게 이제 암 환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찬사 쏟아진 렉나자 이렇게 이제 보고서 임상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경쟁력보다 이제 효능이 뛰어나다 렉나자 관련해서 그래서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임상 결과를 이제 시장에서 이제 낙관적으로 보면서 6월 3일에 시작하자마자 오스코텍이랑 그래서 유한양행이랑 이런 것들이 막 날아다녔죠. 그래서 이제 저도 막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아침에 이제 오스코텍이랑 유한양행 말씀드리면서 이거 지금 좀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좀 잡기에는 급등해버리다 보니까 좀 두려운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나마 이제 유한양행은 좀 바닥권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쉽게 사람들이 좀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텍스 관련해서 대만에서 이 행사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젠슨황이 뭐라고 하나라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왔고 결국 이제 AI의 속도, AI의 그 성장은 계속 될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 그냥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전력 대비해서 비용이 이제 절반이라고 하지만 전력도 한 3배 증가한다.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전력 기기도 장기적으로 괜찮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MLCC가 AI 서버 수요 강세로 인해서 MLCC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가 좀 개선되는 흐름이 2분기 때부터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5월 30일에 중국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가 관세 결정이 처음에 이제 다들 6월 5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7월 4일로 좀 밀리면서 현대차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고 나서 보니까 주가가 이제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현대차랑 기아차는 여기 이제 기아만 이제 검색이 되어 있는데 현대도 검색을 하게 되면 매월 초에 판매 데이터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 판매 데이터를 보니까 판매 데이터가 해외 쪽에서 4% 정도 그로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둘 다 성장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저는 이제 신차 관련된 수출 데이터를 모아보는데 6월 1일 날 이제 확인을 했죠, 주말에. 보니까 생각보다 수출 데이터가 엄청 좋은 거예요. 자동차 쪽이. 화장품은 훨씬 좋았고, 자동차는 한 이 정도 수출 데이터면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현대차, 그리고 기아보다 현대차가 훨씬, 기아는 YY로 이제 좀 그렇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큰 폭의 증가는 못했지만, 요즘 현대차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인도법인의 어떤 IPO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다가 이제 유럽 애들이 관세 때리는 게 이제 조금
밀리긴 했지만 지금부터 이제 또 한 달 뒤에 모멘텀이 있고 거기에 뭐 8월에 이제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으면은 주주 환원도 이제 대규모로 할 거다. 이런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이 주주 환원의 어떤 가능성을 보는 것까지는 계속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또 흥미롭게도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오후 3시 40분쯤에 도요타가 무슨 부정행위가 있었어가지고 뭔가 이제 도요타와 경쟁적인 어떤 구도로 가져가는 현대차에 또 수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 이제 이 영일만 관련해서 석유랑이 이제 가스 있다라고 해서 관련주들이 막 올랐는데 이제 이게 저 이런 경우는 좀 플레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제 플레이 하지도 않았고 여기서 이제 이 내용에서 2035년에 이제 상업 개발 들어간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이런 경우는 이제 한 번 정도는 이슈로 올라가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숫자로 연결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다른 어떤 종목들을 플레이하러 갈 수도 있죠. 예전에 이제 한국 정부에서 이제 밀어가지고 그 문재인 정부 때 아시다시피 대북주들이 막 날아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대북주가 날아갈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종목이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괜찮게 올라가거나 대안이 될 만한 종목이 없는데 갑자기 정부 정책에서 대북 관련된 정책이 불거지니까 관련주들이 급등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다른 종목도 할 게 많아요. 화장품도 지금 그로스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도 괜찮고 AI라고 하는 내러티브도 강력하게 지금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대북 관련된 어떤 정책으로 주식들이 갔던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 이제 정부가 이제 뭐 석유랑 가스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니까 이제 매매를 하러 갔을 수는 있는데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오히려 좀 더 매매할 것들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온디바이스 AI 특히 이제 애플의 어떤 WWDC 24를 6월 10일에 하는 걸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LG노텍은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이에요. PBR로. 결국 아이폰 수요 부진 때문인데 AI가 도입되면은 아이폰 수요가 회복되면서 LG노텍의 밸류에이션 밴드가 정상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뭐 이런 논리에 대해서 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 시안 낸드 팹이 좋다고 하는데 SSD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SSD 때문이면은 뭐 삼화전기 아니면 한양디지텍인데 뭐 삼화전기가 좀 더 시장에서 이제 선호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제 삼성전자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삼성전자도 HBM3 12단 이제 탑재한다. 탑재가 유력하고 AMD 고객사인 AMD에 따라서 이제 개발 과정을 가지는 거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야 삼성이 엔비디아도 결국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사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대만의 어떤 컴퓨텍스에서 AMD 관련해서 신규로 이제 출하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결국 이제 고객사인 삼성이 이제 삼성의 주요 고객사가 이제 AMD니까 삼성의 이제 HBM3E 12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로직을 시장에서 이제 발견을 해낸 것이고 그래서 이게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의 레거시 회복이라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다. 이외에 이제 그 한미반도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다가 장중에 이제 그 매수가 그 최대 주주의 장내 매수가 있어서 반등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오나에 대한 욕심은 있는 것 같고 그 이오나에 대한 욕심이 하이닉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하이닉스에서 하려고 하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런 뉴스를 푸는 주체가 그 한미반도체 관련된 뉴스를 푸는 주체가 아마도 보통은 한화정밀기계 쪽에서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 뉴스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제 생각에는 하이닉스에서 그 내용이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한미반도체 관련된 악재가 하이닉스에서 흘러나온 내용으로 저는 뉴스의 어떤 구성을 보게 되면
하이닉스에서 늘 흘러나온 내용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하나정밀기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고객사의 심기를 거스리는 행동을 하나정밀기계가 굳이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심지어 자회사이고 상장사도 아닌데. 그러면 그 내용이 흘러나올 때는 하이닉스거든요. 그럼 하이닉스에서 하나정밀기계를 흘릴 정도면 이 한미반도체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모든 건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 뉴스의 내용의 함의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하이닉스가 결국은 이제 그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이닉스가 결국에는 이원화에 대한 그 니즈가 굉장히 생각보다 강한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한미반도체가 이제 떨어지니까 이게 장비주들이 다 한미반도체가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으면 다른 것들도 좀 할증돼서 밸류에이션을 받는 그런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좀 진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들은 뭐 딜렉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코멘트 온 것들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한미반도체가 워낙 강공이어서 하이닉스 내부에도 불만이 많았다는 얘기가 솔찬게 들려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원화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시간의 문제지 방향성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의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끝날 때까지는 장비주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좀 당분간은 봐야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장비주 중에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들고 있는 애들, 검사 장비 쪽에서 이제 수요가 들어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볼만한데, 일단은 6월 중순에 6월 말에 있을 마이크론의 이제 실적 발표를 고려를 해서 연준의 금리 결정이 6월 중순에 있는데, 그때 전후로 그때보다 조금 일찍일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 장비도 이제 한미반도체 조정이 좀 끝나고 나면은 장비주들도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뭐 제 생각들 고려해가지고 오늘 있었던 이슈들 같이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